제가 세 보니까 이제 중복 집계 빼고 나서 한 최소 60명 정도가 된다더라. 최소 과반이 60명. 넘는, 네, 숫자죠. 네. 진짜 이 정당은 답이 없어요. 콩가루 정당이고 개판 5분 전이다. 일단 뭐 윤희숙 위원장이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니 네. 뭐 지켜볼 일이지만은 8대 사건을 선정한 거부터가 이미 혁신을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거는 이거를 혁신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거 외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반발을 최소화하게 정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프로가 샜는데도 680명이면 도대체 이거 누가 사과를 하고 누가 이거를 잘라내고 어떻게 이거를 네. 한동훈도 잘라야 돼, 김문수도 잘라야 돼, 쌍권도 잘라야 돼, 45명 TK 의원들 다 잘라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 봐봐요. 이 종이에 보면 이번 대선 후보 교체 시도만 해도 권영세, 뭐 권성동 이렇게 2명 계산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들 다 들어가야지. 비대위원 다 들어. 그 투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계산이 맞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당을 해체하는 게 빠르다. 괜히 이거는 뭐 사과니 뭐니. 사과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당을 해체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어차피 사과하라고 한 사람들 사과하더라도 그게 진심도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 보면 전혀 뭐 과거에 대한 사과 없는데 굳이 뭐 사과 억지를 시키냐. 당은 스스로 해체 안 할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많은 게 문제네요. 지 건물도 많고 당비도 쌓여있는 현금성 자산도 많기 때문에 안 해요. 이거 서로 이제 당권을 가지려고 그러는 해체 수밖에 없게 국고부 조금을 끊으면 되는데 안정당.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돈 때문에 결국은 분당도 못 하는 안 돼요, 거죠. 안 돼. 네. 나가면 땡볕한푼 못 받고 나가야 되니까 따로 나가서 새롭게 뭐 개혁 보수로 차리겠다라고 해도 불가능한 거죠. 개혁 보수로 차리려고 할 수 있는 차릴 수 있는 네. 지도자급 인사가 없는 것 같고 한동훈계 의원들 얘기를 하지만 비례대표가 반이고 네. 또 이제 좋은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안 나와요. 한 명도 안 나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을 앞세웠지만 송원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더위에 에어컨 없는 곳에서 지금도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란몰이 그거 민주당 주장인데 거기에 왜 끌려가십니까?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행사로 김성태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혁신할 힘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핵심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겨내는 그 아픔을 감내하는 걸 그걸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갗에 붙어있는 트럭 몇 개조차도 지금 이제 벗겨내는 왁싱 정도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면서 변화와 쇄신에 찬물을 끼얹는 세력들이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태예요. 쇄신하고 혁신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가장 그 심각한 문제는 에너지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동력이 지금 없어요. 아울러 인적 쇄신을 거부하는 소위 친윤 인사들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 측근 호가 호의 세력들이 자신들은 장관하고 자신들은 윤석열로부터 때로는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데 엄청난 윤석열 대통령이 고마운 사람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행한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청산해내는 그런 단호한 당내 어떤 핵심의 의지에 자신들이 이선 후퇴하고 자신들이 또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정치인의 참 도리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김 전 의원은 지금 이대로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참패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6일 지방선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마저도 그렇게 지어버리면 기반이 없어지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 자신들의 배치 총선은 3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우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지키면은 반드시 우리는 다시 또 기회가 온다. 그때까지 버티자 이거거든. 참 안타까운데요. 저는 하루살이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늘 고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국민들께 눈속임하려고 하루하루 혁신위라는 것들을 띄우다가 또 다른 분을 또 혁신위로 띄웠다가 비대위를 띄웠다가 이러한 것들이 당이 결과적으로 하루살이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철수 혁신위가 자초되고 윤희숙 혁신위가 출범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계엄, 탄핵 반성에 대해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김용태 의원은 국민들은 그 사과의 진정성을 계속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사과는 100번 1000번 국민들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과는 했는데 저희가 행동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그 사과의 진정성에 의심을 계속 하고 계신 거고 네. 가령 제가 5대 개혁안 중에 이제 첫 번째로 탄핵 반대 무효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탄핵과 계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는데 탄핵 반대 당론조차 무효화를 못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 건지에 대해서 그 계속 사과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의원분들께서 네. 좀 이 상황들을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보수 정당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권영세, 권성동 의원 이른바 쌍권 청산을 지도부가 거부한다며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쌍권은 다시 안 의원을 향해 당대표 욕심 때문에 저런다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이 혁신에 발도 떼지 못하고 혼란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의원들이 절박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선 1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선 승리가 어렵다는 정서가 지배적이고 총선은 3년 가까이 남아 의원들이 행동에 나설 유인이 적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터뷰했는데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앞으로 불어닥칠 특검 공세를 걱정하며 지역구만 챙기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의원들도 사석에선 인적쇄신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얻어맞더라도 기다려야 할 때라는 게 일반적 정서라고 말했습니다. 영남에 편중된 의원 구성도 민심에 둔해지게 만든다고 지적됐습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영남권 의원들 중에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시원하게 져야 오히려 그 반동으로 총선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며 영남과 인식차가 너무 커서 놀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당직자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위기 징후를 보고서로 만들어 돌려도 지금은 이재명 정부 허니문 기간이라 민주당이 잘 나온다. 원래 대선 지면 출렁인다는 식으로 외면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